주제 파악도 못하는 한국 배 따위 이란 미사일에 벌집이 되게 내버려 두십시오. 미군의 피를 빨아먹고 큰 주제에 감히 우릴 거역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 합니다. 미 해군 제5함대 작전사령관 아서 펜들턴의 핏대선 목소리가 펜타곤 상황실을 날카롭게 찢어놓았습니다. 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란의 해협 봉쇄를 뚫지 못한 미군 수뇌부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죠. 미국이 부르자마자 3,500명의 병력을 파병하며 꼬리를 흔든 일본과 달리 감히 파병을 거부한 한국을 괘씸하게 여겨 철저한 수장과 파멸을 지시한 겁니다. 군함 한 척 없이 맨몸으로 사지에 뛰어든 한국 유조선을 보며 상황실의 장교들은 처참한 침몰을 구경하려고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위성 화면에 포착된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그들의 오만한 조소는 새하얀 경악으로 얼어붙고 맙니다. 8조 원의 무력이 무릎 꿇은 그 충격적인 반전의 현장,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미 해군 제5함대 작전사령관 아서 펜들턴입니다. 중동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군사작전을 제 소나귀에 쥐고 통제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레인 기지 상황실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띄어진 호르무즈 해협의 위성 지도는 온통 새빨간 경고등으로 뒤덮여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미친 듯이 냉기를 뿜어내고 있지만 상황실을 가득 채운 수십 명의 장교들은 셔츠 등줄기가 땀에 젖어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모니터만 뚫어지게 노려보는 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5%가 지나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페르시아만 한가운데로 이란의 함정들이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섰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던 전 세계의 초대형 유조선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원유 선물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변해버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 입가에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제게는 이 좁은 바닷길의 바리케이드를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각 펜타곤과 조율을 마치고 항공모함 전단 3개를 해협 입구로 전진 배치합니다. 이지스 구축함 12척, 핵잠수함 4척, 최신형 전투기 180대가 바다와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으며 위용을 과시합니다. 이 거대한 전쟁 기계를 굴리는데 하루에 쏟아붓는 돈만 자그마치 1,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40억 원에 달합니다. 저는 상황실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내려다보며 확신합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의 한 포가 불을 뿜을 준비를 마치면 이란의 저 알량한 고속 보트들은 바짝 엎드려 제 발로 백기를 열어젖힐 거라고 말입니다. 미국이 깃발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 우산 아래서 보호받는 동맹국들이 피를 흘리며 충성심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군대 파병을 지시하는 암호 전문이 쉴 새 없이 날아갑니다. 가장 먼저 제 발밑으로 달려온 곳은 도쿄입니다. 호출을 보낸 지 단 8시간 만에 일본 외무성은 머리를 조아리며 자위대 3,500명과 수송함 2척을 즉시 파견하겠다는 보고를 올려보냅니다. 뒤이어 영국이 2,200명, 호주가 1,800명의 병력을 보내며 앞다투어 줄을 섭니다. 저는 부관이 건네주는 파병국가 명단을 흡족하게 훑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질서이고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미국의 위대한 관력인 겁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의 군사 배치도를 살피던 제 손가락이 특정 국가의 이름 위에서 딱 멈춰섭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튀어나옵니다. 부관, 지금 이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된 게 맞나? 한국이 파병을 거부했다는 건가?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깔리자 상황실 안의 타자 소리가 일순간 죽은 듯이 멎어버립니다. 부관이 잔뜩 긴장해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한국 정부가 무력 대응 대신 외교적 해결을 검토하겠다며 군함은 물론이고 병력 단 한 명도 보낼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작전 통제를 갖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오만한 선언까지 덧붙였다고 하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브리핑처를 상황실 테이블 위로 쾅 하고 집어던집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이 엎어지며 시커먼 악체가 쏟아지지만 아무도 감히 그걸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을 봤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누구 피를 빨아먹고 그만큼 큰 겁니까? 6.25 전생 때 우리 미군이 수만 명이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줬고 지금도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최전방에서 고기방패 노릇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외교적 해결, 독자 노선, 지들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형 스크린 앞을 서성거립니다. 제 입에서는 한국을 향한 험악한 독설과 저주가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래서 근본 없는 장사꾼 나라는 동맹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씌워준 안보 우산 밑에서 스마트폰이나 팔고 반도체나 찍어내면서 배를 불린 주제에 정작 동맹국이 피를 요구할 때는 쏙 빠져나가는 저 비열한 꼬라지를 보십시오. 옆나라 일본을 보세요. 우리가 부르자마자 단 8시간 만에 3,500명의 군대를 대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격이 다른 진짜 동맹인 겁니다. 한국 저놈들은 그저 단물만 빨아먹고 도망치는 기생충 같은 집단일 뿐입니다. 제 분노에 찬 고함 소리에 펜타곤과 화상으로 연결된 수뇌부 장성들조차 숨을 죽이고 화면 너머로 저를 지켜봅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살깃띤 목소리로 잔혹한 명령을 하달합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한국 배 따위 이란 미사일에 벌집이 되게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로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 공유와 군사 지원을 전면 차단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의 유조선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어들어왔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불바다가 되더라도 우리 미 해군은 단 한 척의 구조선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격침돼서 바다 밑바닥에 수장당하게 놔두십시오. 미군의 피를 빨아먹고 큰 주제에 감히 우릴 거역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 합니다. 피를 흘려보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저 오만한 놈들에게 진짜 지옥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상황실의 참모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복창합니다. 우리 미군은 철저하게 한국을 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로부터 48시간이 흐릅니다. 우리의 치밀한 계산대로라면 한국은 당장 호르무즈 뱃길이 막혀 원유 수입이 끊기고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박살날 위기에 처해 제발 살려달라고 미국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야 정상입니다. 그때쯤 못 이기는 척 군함을 파견해주며 완전히 길을 꺾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제 평생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미친 보고가 상황실을 강타합니다. 사령관님, 한국의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군함의 호위도 없이 단독으로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미쳤군. 단단히 미쳤어. 제 발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겠다는 거 아닌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픽 터트리며 모니터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위성 화면에는 거대한 한국 유조선이 홀로 붉은 점이 되어 칠흑 같은 사지의 입구로 스물스물 기어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주변에는 그들을 보호해줄 군함도 미사일도 전투기도 없습니다. 그저 기름만 잔뜩 실은 텅 빈 깡통 같은 민간배 한 척이 지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입가에 비릿하고 잔혹한 미소를 띠며 그 점을 노려봅니다. 제 피 속에서는 통쾌한 쾌재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잘됐다. 이란의 무장보트들이 저 건방진 한국 배를 벌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전 세계에 생중계해주지. 감히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쥐새끼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저는 상황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모니터 속 한국 유조선의 항로를 여유롭게 추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 폭이 고작 50km에 불과한 좁은 목구멍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안전 항로는 불과 3km 남짓입니다. 거대한 배가 이 좁은 항로에 들어서면 방향을 틀거나 도망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이란 정규군뿐 아니라 이란 정부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과격한 비정규 무장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바다입니다. 로켓포와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수십 척의 고속보트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화약고 한 척 없이 맨몸으로 지나가겠다는 건 자살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한 총족들이군요. 옆에 선 부관 역시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거들며 한국배의 접근 속도를 카운트다운합니다. 상황실에 100여 명 넘는 미군 장교들은 마치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맹수에게 찢겨 죽는 장면을 기다리는 묘한 흥분 상태에 빠져듭니다. 모두가 한국 유조선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침몰하는 그 끔찍한 순간을 기대하며 숨죽여 스크린을 쳐다봅니다. 저 역시 부관이 새로 타온 커피 한 모금을 여유롭게 들이켭니다. 혀끝에 닿는 커피의 쓴맛조차 오늘따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미국을 배신한 나라, 감히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착각한 오만한 나라의 알량한 자존심이 저 차가운 바다 밑바닥으로 영원히 수장되는 순간이 초초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망에 깜박이는 한국 유조선의 붉은 점은 이제 완전히 이란의 작전구역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입꼬리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귀괴하게 비틀려 올라갑니다. 제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 레이더만 위를 고독하게 기어가던 한국 유조선의 붉은 점이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고 치명적인 구역, 이른바 죽음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해역 정중앙으로 완전히 진입해버린 겁니다. 상황실의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는 유조선의 현재 위치와 기동 속도, 그리고 주변의 험준한 해저 지형이 실시간 3D 그래픽으로 차갑게 렌더링되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스크린 하단에는 타겟이 된 유조선의 재원까지 선명한 노란색 글씨로 띄워져 있습니다. 길이만 300m가 훌쩍 넘고 수십만 톤의 원유를 뱃속에 가득 채운 이 거대한 쇳덩어리는 지금 털끝만한 방어체계도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의 거대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좁고 어두운 뒷골목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뚱뚱한 코끼리의 형국입니다. 공격을 받고 속도를 내서 도망칠 수도 없고 거대한 선체 탓에 방향을 틀어 회피 기동을 하는 것조차 수십 분이 걸리는 완벽한 고정 표적입니다. 저는 상황실 상석에 놓인 최고급 가죽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모니터 속 붉은 점을 향해 속으로 끝없이 이죽거립니다. 저 깡통 같은 배에 타고 있을 한국인 선장과 선원들은 지금쯤 자신들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허공에 대고 기도라도 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정부가 끝까지 외치던 알량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헛소리를 아직도 맹신하며 이란이 마법처럼 길을 열어줄 거라는 망상 속에 빠져 있을까요? 참으로 멍청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안보 우산을 제 발로 걷어차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잔혹한 것인지 저들은 곧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될 겁니다. 사령관님, 이란 해안선 쪽에서 미확인 물체 다수 접근 중입니다. 열 탐지 카메라에 엄청난 수의 엔진 열기가 잡힙니다. 죽은 듯한 정막이 흐르던 상황실에 레이더 탐지관의 다급한 외침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제 눈이 번쩍 뜨이며 등줄기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러내립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피의 사냥이 마침내 막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위성 화면의 어두운 구석, 이란의 굴곡진 해안선 지형 뒤편에서 새빨간 점 수십 개가 마치 둥지를 쑤셔놓은 성난 말벌떼처럼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란의 비정규 무장 세력들이 자랑하는 악명 높은 고속 보트들입니다. 이들은 이란 정규군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굶주린 광신도 같은 놈들입니다. 비좁은 소형 보트에 중기관총과 대전차 로켓포를 덕지덕지 매달고 목표물을 향해 자폭에 가까운 맹렬한 돌진을 감행하는 바다 위의 미친 개들입니다. 한 번 피냄새를 맡고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지옥의 사냥개들이 마침내 우리를 대신해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족쇄를 끊고 달려드는 겁니다. 목표의 궤적은 확실히 한국 유조선입니다. 거리 10km, 8km, 무서운 속도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탐지관에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상황실에 팽팽하게 당겨진 공기를 계속해서 베어냅니다. 수십 척의 무장 보트들이 새하얀 물보라를 거칠게 일으키며 오직 한국의 유조선 한 척만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궤적이 스크린 위에 핏빛 선으로 선명하게 그어집니다. 바레인 기지 상황실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미 해군 수뇌부 장교들의 호흡이 일순간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들 침을 꿀꺽 삼키며 이 잔혹하고 일방적인 공개처 형식을 두 눈에 똑똑히 담기 위해 거대한 모니터 앞으로 좀비처럼 바짝 다가붙습니다. 저 역시 상체를 앞으로 쑥 숙이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꽉 깍지 낍니다. 손바닥에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인한 땀이 축축하게 배어나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쾅쾅 강타합니다. 저는 일본이 보낸 3,500명의 병력이 안전한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레이더망을 한번 흘끗 보고는 코웃음을 칩니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자들은 저렇게 평온하게 살아남는 반면 튕겨나간 자들은 저런 꼴을 당한다는 완벽한 대비가 스크린 위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전 함대와 해군 항공단에 다시 한번 명확히 하달한다. 이 상황에 절대 개입하지 마라. 그 어떤 긴급 구조 신호나 비상 주파수가 우리 통신망을 때리더라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귀를 막는 겁니다. 팝콘이나 챙겨서 저 멍청한 고철 덩어리가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터져나가는 걸 구경이나 하란 말입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이란 놈들이 마음껏 요리하도록 판을 깔아주십시오. 제 차갑고 잔혹한 명령이 암호화된 통신망을 타고 바다 위를 떠도는 수많은 미군 함정들에게 즉각 하달됩니다. 혹시라도 동정심에 휩싸여 제 명령을 어기고 한국 배를 구하러 함부로 출동하는 얼간이가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족쇄를 채워두는 겁니다. 저는 정보장교를 향해 턱짓으로 지시하며 이 처참한 학살의 현장을 단 1초도 빠짐없이 최고 화질로 녹화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끔찍한 영상은 훗날 미국을 거역하고 건방지게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오만한 나라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아주 훌륭하고 잔인한 교육용 선전물이 될 테니까요. 미국 앞에서는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피를 바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접근 거리 5km, 4km, 사정권 진입 직전입니다. 고속보트들이 유조선을 사방에서 옥죄기 위해 공격 진영을 넓게 펼치고 있습니다. 화면 속 무수히 많은 붉은 점들이 이제는 한국 유조선의 거대한 몸집과 거의 맞닿을 듯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만 톤의 가연성 원유를 가득 실은 저 거대한 배의 얇은 강철 옆구리에 이란 무장 세력의 대전차 로켓포 수십 발이 사방에서 동시에 꽂히는 그 끔찍하고 스펙터클한 순간을 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수십 미터 상공으로 버섯구름처럼 맹렬하게 치솟아 오르고 새까만 매연이 호르무즈의 청명한 하늘을 지옥의 천장처럼 캄캄하게 뒤덮을 겁니다. 차가운 바닷물은 산산조각난 선체에서 콸콸 유출된 끓어오르는 기름과 섞여 순식간에 거대한 불바다로 변해버릴 테죠.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선원들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무전기를 뚫고 제 귓가까지 울려 퍼지는 듯한 극도의 쾌감마저 듭니다. 사령관님, 무장 보트들이 유조선의 좌현과 우현 그리고 선미까지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거리 3km, 2km, 1km, 충돌 직전입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모든 불빛이 일순간 꺼져버린 듯 오직 대형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경고등만이 제 탐욕스러운 얼굴을 귀게 하고 붉게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식어 빠진 커피잔을 집어들어 마지막 남은 쓴맛 나는 한 모금을 천천히 아주 달콤하게 목구멍으로 넘깁니다. 한국 유조선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갈기갈기 산산조각 나는 그 찬란하고 경이로운 폭발의 순간을 저 혼자만의 건배로 축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려 8조 원의 막대한 군사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감히 외교적 해결 운운하며 빳빳하게 콧대를 세우던 오만한 대한민국의 최후가 바로 1초 앞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 눈을 핏발이 터지도록 부릅뜨고 저 거대한 스크린이 이내 끔찍한 폭발의 섬광으로 하얗게 타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숨을 멈춘 채 초조하게 그리고 미친 듯이 환희에 찬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저 사나운 이란의 미친 개들이 한국의 목덜미를 잔인하게 물어뜯어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바로 그 위대한 순간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절대적인 권력의 법칙이 저 붉게 불타오르는 유조선의 잿더미와 함께 전 세계에 뼈저리게 증명되는 위대한 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1초, 2초, 3초,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저는 유조선이 거대한 화염구로 변하며 레이더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짜릿한 시각적 쾌감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맹수처럼 달려들던 이란의 무장 고속 보트들이 마침내 한국 유조선의 얇은 철판에 코를 박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펜타곤 상황실에 100여 명 넘는 장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퍼뜨리며 그 잔혹한 불꽃놀이를 즐길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10초가 지나고 20초가 흘러도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은 귀괴할 정도로 고요하기만 합니다. 번쩍이는 폭발의 섬광도, 붉게 타오르는 화염의 아이콘도, 목표물이 소멸했다는 시스템의 기계적인 알림음도 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찢어질 듯한 정적이 상황실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잔혹한 비웃음이 서서히 굳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된 건가? 당장 위성 카메라를 최대치로 당겨서 현장 화면을 띄워. 제 다급한 고함에 당황한 정보 장교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찰나의 순간 3D 그래픽으로 구현되던 레이더망이 실제 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화면이 스크린에 가득 차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맙니다. 상황실을 가득 채우고 있던 미군 장교들 전원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숨을 헉 하고 들이키며 제자리에 얼어붙어 버립니다. 바다 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타서 가라앉았어야 할 한국의 유조선은 멀쩡합니다. 그 거대한 선체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조차 그을음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유조선의 좌우 양옆에 칠흑처럼 거대하고 위협적인 군함 두 척이 마치 보디가드처럼 바짝 달라붙어 나란히 파도를 가르고 있는 겁니다. 저 함정들은 뭡니까? 우리 미 해군입니까? 내가 분명히 개입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을 텐데. 제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지만 스크린을 노려보던 레이더 탐지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저건 우리 함정이 아닙니다. 피하 식별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저건 이란입니다. 이란의 최신형 정규 호위함 두 척이 한국 선박에 밀착해 있습니다. 뭐라고? 이란 정규군? 이런 놈들이 왜 거기서 튀어나와? 저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란 정규군의 거대한 호위함 두 척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들어와 자신들의 비정규 무장 세력인 고속 보트대와 한국 유조선 사이를 거대한 강철의 벽처럼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란 정규군의 함포와 미사일 포시는 적국인 미군이 아니라 자국의 무장 보트들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자국민을 쏴 죽일 각오로 남의 나라 민간배를 보호하겠다며 겹겹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미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통신 감청 장교가 다급하게 헤드셋을 벗어던지며 외칩니다. 사령관님, 이란 정규군 함정에서 발신되는 무전 내용을 감청했습니다. 전 해역에 오픈 채널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당장 스피커로 연결해.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페르시아어 통역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레인 기지 상황실의 정막을 찢어버립니다. 여기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규 해군이다. 현재 해협을 통과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은 우리 이란 해군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 만약 이 선박에 털끝 하나라도 손을 대는 자가 있다면 그게 설령 같은 이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해군의 즉각적이고 무자비한 타격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국 배는 절대 건들지 마라. 우리는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한국 선박을 완벽하게 호위하여 이 해협을 통과시킨다. 그 압도적이고 단호한 선언이 상황실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그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은 이란의 무장 고속 보트들은 마치 몽둥이를 본 들깨들처럼 기가 꺾여 뱃머리를 획 돌려버립니다. 그 사납던 놈들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뿔뿔이 도망치는 꼴을 우리는 그저 멍하니 스크린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성 화면 한가운데서 한국의 거대한 유조선은 이란 정규군 함정들의 VIP급 밀착 호위를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죽음의 목구멍을 너무나도 유유히 아주 평화롭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총성 한 발, 폭발음 한 번 울리지 않은 완벽한 무혈입성입니다. 이란 군함들은 한국 배의 항로에 방해물이 없는지 앞장서서 바닷길을 치워주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촘촘한 방어 진영을 짠 채 한국 배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에스코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테이블을 짚고 서 있던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뒤에 있던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쾅 소리와 함께 엎어진 커피잔에서 시커먼 커피가 테이블을 적시며 제 군복 소매로 뚝뚝 떨어지지만 저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제 머릿속은 수만 발의 폭탄을 맞은 것처럼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30년 넘게 미 해군에 몸담으며 제가 종교처럼 믿어왔던 힘의 질서가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황실 벽면에 띄워진 전략 배치도를 바라봅니다. 붉은색 점으로 빽빽하게 칠해진 미군의 전력이 보입니다. 항공모함 3척, 이지스함 12척, 핵잠수함 4척, 하루에 무려 2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공중에 쏟아부으며 8조 원어치의 첨단 무기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온 일본의 3,500명 자위대 병력과 군함들도 저 멀리 후방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하고도 우리는 이란이 막아선 호르무즈 해협의 문고리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미군도 일본군도 해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한 채 바다 위에서 수백억 원의 기름만 태우며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무장 병력도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전투기도 그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해협에 보낸 것은 그저 기름을 싣고 가는 텅 빈 민간 유조선 한 척뿐입니다. 그런데 8조 원의 무력을 들이밀며 협박한 미국과 일본은 철저히 문전박대를 당하고 군함 한 척 없이 맨몸으로 걸어 들어온 한국 선박 앞에서는 이란 정규군이 융단폭을 깔아주며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적국인 이란 해군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목숨을 걸고 한국 배를 에스코트해주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도대체 제 알량한 군사적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령관님,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역의 가장 좁은 구역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란 호위함들은 안전구역까지 한국 배를 배웅한 뒤 지금 막 기술을 돌려 복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 피해 상황 0입니다. 부관에 덜덜 떨리는 보고 소리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후벼팝니다. 상황실의 참모들은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아까 전까지 한국의 알량한 자존심이 바다 밑바닥에 수장되는 걸 구경하겠다며 희죽거리던 놈들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립니다. 온몸이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미친 듯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만하게 한국을 비웃으며 파멸을 저주했던 제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립니다. 우리는 한국을 고립시키고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려 했지만 정작 전 세계의 조롱거리이자 웃음거리로 전락한 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된 바로 우리 미 해군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펜타곤의 권유가 오직 신뢰 하나로 적국의 호위를 받아낸 대한민국의 묵직한 돌파력 앞에 완전히 짓밟히고 박살나버린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저들은 이란과 어떤 약속을 했기에 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뒷거래를 한 겁니까? 당장 CIA 중동 정보국장을 호출하십시오. 한국이 이란 수뇌부와 도대체 어떤 더러운 밀약을 맺었길래 저런 미친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샅샅이 뒤져오란 말입니다. 상황실에 덩그러니 주저앉은 저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굴욕적인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한국이 분명 천문학적인 뇌물을 바쳤거나 추악한 이면 계약을 했을 거라는 망상에라도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무려 8조 원의 무력을 동원하고도 뱃길 하나 열지 못한 제 처참한 무능함을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제 미친 발악에 정보 장교들이 사색이 되어 키보드를 두드리고 이는 두꺼운 기밀 문서 하나가 제 테이블 위로 던져집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그 보고서 안에는 제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싶었던 더러운 뒷거래나 뇌물 장부 따위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30년 군 생활의 오만한 신념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한편의 거대하고도 묵직한 50년짜리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을 넘기자마자 197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제1차 오일 쇼크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삼아 전 세계에 숨통을 조이던 그 끔찍한 시기, 수많은 서구 열강들이 이기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동에 등을 돌릴 때 갓 산업화를 시작했던 가난한 나라 한국은 묵묵히 이란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문을 걸어 잠갔던 이란이 오직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국에게만은 예외적으로 원유를 계속 공급해 주었다는 믿을 수 없는 기록. 그것이 이 거대한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며 저는 저도 모르게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중동 건설붐이 이뤄뒀던 낡은 흑백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뙤약볕,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척박한 모래바람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건설사들조차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도망치고 유럽의 기업들이 돈만 챙겨서 야반도주를 하던 그 혼란스러운 사막 한가운데서 오직 한국의 아버지들만이 묵묵히 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조국과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 숭고한 일념 하나로 짐승도 버티기 힘든 열사의 땅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어코 약속한 날짜에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짓고 병원을 세워 올렸습니다. 돈이나 이익이 아니라 신용을 목숨처럼 여겼던 그 우직한 성실함에 이란인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두 나라는 서로의 수도 한복판에 테헤란로와 서울로라는 이름의 거리를 새겨 넣으며 영원한 형제의 연을 맺었던 겁니다. 저는 중동의 안보를 총괄한다는 미 해군 최고 사령관이면서도 이런 위대하고도 눈물겨운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얄팍한 자존심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결정타는 바로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최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국제금융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란이 수출 대금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무려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한국은행에 꽁꽁 묶여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라면 이 강대국의 제재를 핑계 삼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모른 척 꿀꺽 삼켜버렸을 겁니다. 힘없는 이란이 아무리 항의해봤자 미국의 제재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과 미국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이란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약속한 돈을 돌려주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보증을 썼고 제재의 틈새가 열리자마자 9조 원이라는 거액을 단 1원도 떼먹지 않고 이란에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오직 이익만을 쫓아 어제의 동맹도 내일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비정한 국제사회에서 무려 50년 동안 단 한 번의 배신도 없이 묵묵히 약속을 지켜온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쥔 두 손을 덜덜 떨며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까 전 이란 정규군이 자국의 무장 세력에게 함포를 겨누면서까지 전 세계에 타전했던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라는 그 묵직한 무전에 그제야 제 심장을 빗으로 찌르듯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이란은 50년 전 자신들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을 잊지 않고 사막의 피땀과 9조 원의 신의로 갚아준 한국인들에게 이번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닷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그 크나큰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상황실의 거대한 레이더망을 다시 올려다봅니다. 참으로 뼈아프고도 부끄러운 대비 아닙니까? 우리 미국은 이 해협을 열기 위해 8조 원이 넘는 살상 무기를 끌고 와 강압적인 무력으로 문을 부수려 했지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얄팍한 일본은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3,500명의 군대를 파병하며 아부를 떨었지만 이란의 분노만 사며 해협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영원히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열한 총칼을 앞세우는 대신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흔들림 없이 쌓아온 노크할 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8조 원의 문력보다 3,500명의 병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무기인 신의 이름의 튼튼한 돛을 달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굳게 닫혀있던 지옥의 바다문은 오직 그 진정한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을 향해서만 활짝 아주 평화롭게 열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참모들이 빠져나가고 텅 빈 상황실에 홀로 남은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펜타곤에 올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굴욕적인 실패의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하는 순간 작전 실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제 30년 군 생활의 영광은 비참하게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평생을 맹신해온 제 알량한 가치관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며 무거운 자판을 두드립니다. 우리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무자비한 폭탄으로 중동의 문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50년 동안 묵묵한 약속으로 그 문을 이미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적의 무릎을 꿇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50년간의 변치 않는 따뜻한 신뢰로 처음부터 적을 만들지 않는 나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적국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사지를 빠져나갈 수 있는 압도적인 품격을 지닌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닌 진짜 무서운 저력이자 국격입니다. 우리는 얄팍한 힘의 논리에 취해 이 위대한 나라를 비웃고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늘 그들의 진정한 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굴복한 것은 바로 오만했던 우리 미해군입니다. 저는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 너머 캄캄한 페르시아만의 바다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50년 전 살갗을 찢는 모래바람 속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오늘날 이 위대한 기적의 단단한 뼈대를 세워주신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들.
당신들이 묵묵히 버텨낸 그 고단했던 삶의 무게가, 당신들이 끝까지 잃지 않았던 그 정직한 신의가 오늘 8조 원의 최첨단 무기로도 열지 못한 바닷길을 기적처럼 열어냈습니다. 오만했던 강대국의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신의를 잃어버린 한 명의 부끄러운 인간으로서 당신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해낸 그 찬란하고도 경이로운 대한민국의 품격 앞에 뼈저린 반성과 함께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